피프티 사태의 문제점들이 사회적 문제로 엄청나게 부각되면서 여전히 항고 소송에 대한 이유서까지 선납금 문제 때문에 선급금, 정확하게 선급금입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스타크로 ENT 때 연관되어 있는 선급금에 대한 부분을 또 항고 이유서로 제출한 게 아니냐. 여기에 또 이 PPT 멤버들 그것이 알고 싶다. 과연 편파 방송을 잠재울 수 있는 후속보도 이어질 것이냐. 더불어 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은 돌아올 것 같은데 그 멤버가 누구냐? 많은 이야기와 의혹, 폭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PPT 멤버들의 뉴스를 검색해 보면 이런 사태가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전달해 드렸던 부분이죠. 판타지 보이즈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박이 날 것으로 예고됐지만 이 멤버들 중에 방송 중 가장 많은 인기표를 받았던 유준원이라는 멤버가 급작스럽게 이탈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준원 사태를 뚫고 11인조로 나머지 멤버들이 똘똘 뭉쳐서 그냥 데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위기를 넘고 비상을 예고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유준원 사태가 작금의 피프티 사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물론 유준원 사태의 경우 유준원 씨 본인이 최종 1위로 이렇게 멤버로 선발되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팬덤이 형성되자마자 이 회사 측의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 체결을 요청했다라며 탈퇴를 요구했죠. 결국 합류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되며 법적 다툼이 예고되어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사실 이 사태가 기사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피프티 사태처럼 아티스트가 활동 중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고소를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팀에서 멤버가 데뷔를 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머지 멤버들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라는 말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이제 전홍준 대표님이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이 판타지 보이즈하고 비슷할 거예요. 방송사를 끼고 분명히 투표를 통해서 대국민 투표로 멤버 한 명 한 명을 선발할 텐데 말도 안 되지만 이 유준원 씨 사태를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상이 번진 것일까요? 그 나이 또래의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 피프티 멤버에 이어서 유준원 씨처럼 이 멤버들이 데뷔를 하거나 데뷔도 하기 전에 또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자신의 욕심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게 이제 좀 뜰만하고 이제 데뷔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그르쳐버리는 저런 상황 뉴 걸그룹 프로젝트에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판타지 보이즈 같은 경우도 이 유준원이라는 멤버가 인기 1위에 등극을 하면서 데뷔를 목전에 앞두고 난 이 그룹으로 데뷔하지 않겠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전홍준 대표님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번 판타지 보이즈의 재비상 이 사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 멤버들 중에 인기 1위를 차지하는 멤버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속사를 보고 이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보면서 아마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열렬한 지지가 있다면 이런 사태가 설사 벌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나. 더불어 이 피프티 사태, 공멸의 템퍼링. 공멸이 무슨 뜻입니까? 공공의 적을 멸한다. 공멸의 대상이 바로 템퍼링이다라는 겁니다. 국가까지 개입해야 되는 이번 피프티 사태, 해결책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 문제가 이제는 국가에서 공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이 피프티 멤버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어제, 그저께 매일 연속으로 전달드리는 이 누리꾼들의 의혹과 폭로들을 살펴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 초조함을 뛰어넘어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템퍼링 이슈 계속하여 국가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템퍼링 사태의 중심에 있는 PPT 멤버들을 옹호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보도에 대해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안진용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방심이와의 질문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특히나 이 정정보도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죠. 일단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은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방송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제작기술,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정인,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도 안 되고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백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정 제재가 충분히 그것이 알고 싶다 PPT 편에 대하여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방심위 심의 결과가 나오게끔 방송심의 자체적인 심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법정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주의, 경고, 프로그램을 정정하거나 수정 또는 중지시키거나 관계자에게 징계,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렇게 지상파의 재승인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까지 받게 되면서 아마 실질적으로 굉장히 방송 프로그램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뭐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내용을 떠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PPT 멤버들의 요번 사태가 과연 후속 보도가 가능하겠느냐? 후속 보도를 한다고 했을 때 방심위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줄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심위 입장에서요. 이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고 이 정치인에 관련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만을 방송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됐다 등등 예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심위의 결과가 이렇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도 한강실종 대학생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입장에서는 이 PPT 편 과연 정정보도를 밀고 나갈 것이냐. 지금 공모상까지 김상중 씨가 받은 마당에 과연 이들이 이 편파 방송에 대한 논란을 뒤집기 위하여 굳이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연말쯤 이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뭐 빠르게 나온다면 그 앞에도 심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의견이 이 안진영 기자님의 주요 내용,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청자분들은 입을 모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겠냐 방송을. 쉽게 말해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정정보도를 하면 그 앞에 올려놨었던 PPT 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셈이고 그렇다고 방송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자니 이 PPT 편의 오점이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 오게티로서 자신들의 오점으로서 평생 남게 될 것인데 이거 받아들이겠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방송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더욱더 많습니다. 우선 자신들이 주장했었던 PPT 멤버들에 대한 이런 편파 방송에 대하여 모든 걸 부정하기에도 곤란하고요. 이미 지금까지 방송한 것만으로도 김상중 씨가 대표로 공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정정보도를 하려 하겠습니까? 그냥 이 상태로
유야무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묻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이 PFT 멤버들 사실상 가만히 있었다면 1년 뒤에 갖게 될 엄청난 권리를 스스로의 발로 냅다 걷어찼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추세였다라면 어트랙트가 성장하며 지분 분할 증여로 어트랙트라는 회사의 이사급이 되었을 거다. 이건 실제로 SM이라는 우리나라 3대 기획사의 HOT 멤버의 강타, 보아, 과거부터 SM과 함께 했었던 유명 가수들은 지분을 받으면서 이사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중순 지금 이 어트랙트 평가가 600억 원 가치를 지니고 있는 회사였는데 아마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하여 승승장구하며 미국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한다면 최소 회사 가치가 10배, 6천억까지도 치솟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활동을 하면 버는 수익금은 별도였을 것이고 10배 성장한 지분 증여 3할만 받았어도 2천억 원을 받았을 거다. 만약 그 정도 성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600억 회사 가치의 3할인 200억만 받아도 엄청날 텐데 어떻게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회사 지분을 가져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불과 1년만 있었으면 엄청난 금액과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게 됐을 PFT 멤버들이 이것을 발로 걷어찼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방탄소년단 있지 않습니까?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게 어제 올라온 기사인데요. 자신들의 원소속사 하이브와 두 번째 재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보면 방탄소년단이 소속사 하이브와 계속 함께 간다. 20일 공시를 통하여 당사는 주식회사 빅히트뮤직 소속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 멤버 7인의 전속계약에 대한 재계약 체결의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 쉽게 말해서 재계약을 맺은 겁니다. 멤버 전원이 두 번째 재계약을 맺음에 따라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모든 멤버들이 다시 함께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2013년 6월에 데뷔한 방탄소년단이 7년 전속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 전 2018년 10월 달에 이미 재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2023년 9월 달에 와서도 또 한 번 재계약을 하이브와 확정 지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PFT 멤버들의 행보와는 너무 정반대이지 않나요? 지금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PFT 멤버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정작 이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는 슈퍼스타인 이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원소속사와 또 한 번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윈윈하는 구조라는 거죠. 가수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는. 하지만 PFT 멤버들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들도 나락, 회사도 나락으로 가는 최악의 악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미래를 살펴보고서 이 멤버들이 템퍼링 사태에 가담을 한 것인지,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멤버들 스스로 또는 멤버들의 부모님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아무래도 전홍준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어 봐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시점인데도 전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건 이들이 PFT 사태에 깊이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 PFT 멤버들의 현재 사태는요. 최악으로 치닫다 못해 결론은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PFT 멤버들 중에 누가 돌아올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멤버들 중에 세나라고 합니다. 스스로 인터뷰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 알고 있다. 4명 중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케이스로 보인다. 그런데 주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싫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복귀를 해야 할 것이고 후회에 대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아마 이 세나라는 멤버가 그나마 이 멤버들 중에 객관적 판단을 하여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키나라는 멤버. 연습생 기간을 수년 동안 해왔던 멤버입니다. 멤버 중 한 명이 돌아온다면 키나가 아니겠냐라는 말도 굉장히 많아요. 그 긴 연습생 시간을 거쳐서 겨우 가수로서 데뷔를 했는데 이거 뭐 불과 4개월 만에 신화이지 않습니까? 그 4개월 동안 기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연습생의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 키나라는 멤버도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러한 말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 생일 파티에 연루되어 있는 피프티 멤버의 시오죠. 낯가림이 많고 긴장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남의 평가에 굉장히 상처받기 쉬워 보이는 스타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중들의 비난 속에 가장 정신적으로 피로도를 느낄 것이 바로 이 시오라는 멤버가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가수는 바로 여성 래퍼인 제시라고 합니다. 이 제시라는 멤버가 굉장히 멘탈이 탄탄하고 좀 이렇게 외설적인 컨셉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상 속은 굉장히 여림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연예계를 좀 혼자서 돌파해 나가는 여장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없는 이미지이다 보니까 이 시오라는 멤버가 제시라는 멤버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글쎄요. 지금 이 멤버들의 선택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시오라는 멤버가 제시라는 가수처럼 스스로 연예계를 돌파해 나가는 스타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전홍준 대표님과 만나 상의를 해보지 않았겠냐.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란이라는 멤버. 사실 이 4명 중에 가스라이팅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기존 연습생 시절의 인터뷰 때 이야기만 살펴봐도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이 너무 많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안성일 씨에게 가장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란 엄마와 세나의 엄마가 이 더기버스 쪽에 많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완전히 손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멘탈적으로 가장 불안함을 보이고 있는 아란이라는 멤버, 그 다음에 시오라는 멤버가 복귀를 원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 4명의 멤버 중에 돌아온다라고 하면 어떤 멤버가 돌아오겠습니까? 참 아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글을 읽은 많은 누리꾼들은요, 입을 모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정보도가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 하나로 모인 것처럼 아니, 아무도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 복귀하려 했다고 하면 진작 복귀하지 않았겠냐. 이런 인터뷰만이 아니라 많은 인터뷰에서 이 멤버들은 안성일 씨에 대해 내내 대표님을 외쳤고 더불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 1도 관심이 없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가스라이팅이건 템퍼링에 대한 의지건 어트랙트 소속사를 떠나려고 했었던 의지건 쉽게 깨지지 않을 단단한 이들만의 결심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돈이 떨어지고 사태가 심각해지면 마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이 피프티 멤버들 항고장을 제출했고 그 항고장에 포함된 항고 이후에는 분명히 최근 이 멤버들이 직접 배임죄 형사 고발을 한 전원중 대표님의 이 성급금 관련 사항들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다. 이러한 말이 있었죠.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예전 소속사의 성급금을 상환하고 있다. 근데 사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피프티 멤버들에게 정산만 해주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어찌하든 멤버들은 알 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배임죄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이미 유튜브와 기사를 통해 쏟아져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멤버들은 그 이유를 들면서 끝까지 항고를 이어나간다라는 건데, 과연 그 이유들만으로 이들의 항고장이 받아들여지겠느냐? 그냥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냐? 만약 가처분 소송에서도 기각이 났고 항고에서도 각하 처리가 된 이런 사안을 본안 소송으로 간다 한들 승소 가능성이 있겠느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멤버들은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해서구나. 그냥 전홍준 대표님이 자신들과 합의해주기만을 떼쓰고 싶은 거구나.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들의 뒷배 세력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안성희 씨가 굉장히 위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 큐피드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저작권 등록은 처음 보는 형태라는 입장이다. 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 재산권 양도 이후 저작권자로 등록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번번이 발생할 것이다. 만약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은 자가 바로 안 씨죠. 그러니까 양도받은 거에 불과한 안 씨가 자신을 저작자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요, 등록을 한 사실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안성희 씨가 큐피드라는 노래에 자신이 사인 위조도 했고 양도를 받았지만 내가 저작권자입니다 하고 저작권 등록까지 한 이 시점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아예 저작권을 말소시켜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성희 씨 공중에 붕 뜨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라는 노래의 저작권료 자체가 지급 보류가 되고 있죠. 외국에서 들어온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에 들어온 이 저작권료가 이미 수십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에서 안성희 씨의 저작권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리면 이거 돈도 못 받고요. 그렇게 되면 피프티 멤버들 안성희 씨처럼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태 속에 안성희 씨는 초조해지고 자신이 구석으로 몰릴수록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템퍼링 브로커가 연예인들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듯 안성희 씨도 멤버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하여 점점 가중된다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사태를 좀 멤버들이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대로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행보들 절대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